올 수세기 동안 수많은 문명 국가에서 와인을 최고의 술이라고 여겼을까. 선사시대부터 와인은 인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고 포도로 만든 마법의 술이었다. 와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술이다. 와인 생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7,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요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 요게 뭘까? 네? 요 같이 와인 봐봐. 생산에 대한 와인 최초의 기록은 7,000년 이상을 요거 와인. 이게 뭘까? 병. 와인 병? 병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을 병이라 그러고 이런 것을 자기. 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야. 이건 뭐냐 그러면 인류가 맨 처음에 있잖아. 와인을 수확해서 담아놨던 것들을 와인 병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이런 토기에다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아리 이런 데는 뭐냐 그러면 플라스틱 병하고 항아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항아리는 뭐 하는 거야? 공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다 김치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김치가 숙성이 되고 맛있는 거야. 플라스틱에다 넣어놓으면 있잖아. 아웃 예를 들어서 밀폐가 되고 그것은 잘 되겠지. 근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김치를 어디다 보관해서 장독대에다 그래놓고서 겨울에다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을 파서 이렇게 했다고. 와인도 있잖아. 맨 처음에 있잖아. 인류의 역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이런 포기에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맨 처음에 발견된 포기 다 깨져 있잖아. 막 이렇게 막 흔적을 역사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그 안에 봤더니 와인은 색으로 어떤 와인이 있어? 와인과 레드 와인인데 그때도 벌써 있잖아. 예전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화이트 와인이 있었대.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 핸드폰만 펼치면 다 있는 이것이 아닌 거고 무엇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내야지 요리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 그냥 보고 와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어떻게 되는 거야? 노력하고 조금 있잖아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암포라라 그러는 거야 따라합시다 암포라. 인류 최초의 와인을 저장하던 것을 저 톡인데 저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암포라야 암포라 이런 말들이 키포인트야 야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과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말들이 뭐야? 체크 포인트야 야 그래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 병 모양과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 병 모양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고 그림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독일에서 나오는 와인병 보르도 스타일도 또 와인병 다 다르다고 거슬러 올라간다. 석기시대 음료로 시작한 와인 제조업은 현재 고도의 기술 산업에 발달했고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지금 이렇게 나오던 게 와인병이야 그것은 병이야 병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을 병이라 그래 한 명이 와인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와인은 아주 우연히 발견된다. 와인은 우연히 발견됐어 불도 우연히 발견된 거야 발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이 있잖아 무엇을 할 수 있어? 인간은 만들 수 있어 창조적인 것은 뭐 하나님의 의외되는 거지 우리들이 뭐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인들이 머리를 자르면서 와인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불처럼 발견되기만 기다리던 자연적인 야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이게 뭘까? 이산화탄소? 이게 뭐냐 그러면 숙성 과정을 거쳐서 이스트가 무엇을 잡아먹어? 당분을 잡아먹으면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요게 이제 알코올로 변해가는 과정이야 요게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리는 거지 그 2주 동안 이제 뽀글뽀글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들이야 저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 식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잘못 온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휘저어줘야지 어떻게 될까? 칼날을 잘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왜? 껍데기는 어떻게 될까? 위로 떠 가라앉지 않고 걔가 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떠 있으면 밑에는 어떻게 칼라를 착색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레드 와인 좀 해줘. 현상에 가까웠다. 야, 요게 요 하얀 색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 요게 이스트. 그러니까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하얀색은 이스트야. 그거를 갖다 싹 씻어버릴 것 같은 거 있잖아. 어떻게? 걔가 당분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 압착을 갖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포도를 갖다가 양조용으로 쓰일 때는 여기다 농약을 뿌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는 유기농 농약 정도는 좀 해주겠지. 프랑스 애들이 있잖아. 자기네들 농약 안 친대. 근데 제가 때로는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도 농약 쳐. 어떤 농약? 그럼 우리들이 쓰는 그런 거 말고 식용 농약들을 갖다 해서 해충들을 줘. 근데 걔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농약 안 친다. 네. 그 포도 흰색이 있는 건 당이라고 들었는데. 당도 되는 거고 우리들이 지금 식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뭐에 살충제를 뿌린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잘 세척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은 맞는 거지. 당분이 나 그렇게 하면서 당분도 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이스트라 말이야 원래는. 그냥 식용으로 쓰이는 것들 잘 닦아 먹어야 돼. 식용 포도들은 농약 싫테니까 그지?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가 작은 양조장이나 다름없다. 포도 알맹이 속엔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다. The basic method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If we look at these grapes, you see the white film on. 야 봐봐봐. 이렇게 포도 알갱이가 이렇게 조그매. 우리가 한 송이 우리 먹는 송이들은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갖고 손으로 요만하게 못 찔걸. 그러니까 있잖아. 포도송이가 달라. 양조용으로 쓰이는 포도송이하고 식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잖아. 촘촘하고 알이 작은 것도 있고 알이 또 큰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몇 가지나 하는데 9,500여 가지의 포도 품종들 중에서 한 60여 가지로 무엇을 만들어? 와인을 만들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봐봐봐. 손 안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돼. 응? 또 어떤 것도 좀 큰 것들도 있겠지. 알이 또 큰 것들도 있을 것이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이. 그 적포도를 껍질을 까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는 야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도 있고 적포도의 껍질을 갖다가 빼버리고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은 껍질에 이스트가 있는데 그런 이스트는 뭘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매칭 발효를 갖다 시키고 살짝 올라갈 때까지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걷어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뽀글뽀글 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알코올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좀 술에 좀 가깝고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에 안토시안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유의한 비율을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압착을 하는 과정들 중에서 있잖아. 그게 없어버릴 것 같으면 알코올로 못 변하잖아. 그러니까는 압착해가지고 꽉 들어갈 때까지 있잖아. 그러면 색을 갖다가 해서 레드 와인을 넣는 거고 슬쩍 하면 어떻게 돼? 로제 와인을 넣는 거고 살짝 하면 어떻게 돼? 화이트 와인을 갖다가 넣는 거야. 자, 껍질에 하얗게 붙어있는 내용, 이스트가 포도주에 섞이기만 하면 뭐 알코올로 변화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갖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The grapes. That's the natural yeast. Yeast is dying to get inside the juice. 이건 좀 크잖아. 수확 뒤에 포도 껍질에 붙어있던 천연 이스트는 양조장까지 옮겨져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시작한다. 요거 있잖아. 트랙터로 해서 있잖아. 어떻게 되냐? 트랙터로 해서 포도를 따기도 해. 줄기를 또 없애기도 해. 땅을 고르기도 해. 핸드메이드 손으로 따기도 해. 손으로 따는 포도들은 어떻게 될까? 비싼 와인들. 근데 야 봐봐봐. 우리가 예전에는 있잖아. 농사를 갖다 질 때 다 낫으로 손으로 해서 그걸 다 비기도 했는데 요새 가면 다 트랙터로 다 기계화가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 없잖아.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다고. 근데 그 1차 산업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 있잖아. 국가에 있잖아. 조폐성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1차 산업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쌀은 어디에 있었어? 보통 시골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잖아. 서울에서도 있잖아. 쌀이 수확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이 어떻게 좀 서울에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막걸리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울 막걸리 이럴 것 같으면 야 서울에서 재배되는 쌀 거 만들어야 서울 막걸리 아닐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쌀을 갖다가
어떤 것들 다 수입품을 갖다 써버리고. 근데 쌀은 남아돈대. 그럼 정부에서 바보짓 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주제를 갖다 해버리던가. 아니 쌀은 게 남아돈대. 비싸면 그러면 어떻게 막걸리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쌀은 남아돌아. 그러면 그 상품을 갖다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 해야 되는 게 코스트코, 아니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무슨 AT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창업박람. 기획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휴가를 내고 자주 가고. 뭐 해서라도 봐야지. 그러면서 뭐 봐야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런 감각이 되는 거지. 일 끝났다고 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말이야. 내일 쉰다고 해서 오늘 그냥 술만 잔뜩 먹어버리고 말이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럼 따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은 가끔씩 하다 먹는 거고 그런 데는 찾아다니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기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When we bring the grapes into the winery for crushing, the yeast are able to do their thing. 자, 양조장에서 포대를 으깰 때 이스트가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알코올 넣는다는 소리. They go into a frenzy, eating the sugars in the juice. And this is what we call the magic of fermentation. 2주 정도 동안만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Because over the next 2 weeks, the yeast are going to turn the sugars into alcohol. 기본적인 요걸 뭐라 그래요? 스왈링. 스왈링 왜 하는 거야? 공기와 접촉시켜.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고? 향을. 포도의 본연의 향을 갖다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 바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진공을 갖다 해볼 여러분들 죽어. 안 그래? 근데 와인은 어떻게 해야 돼? 살아 숨쉬는 물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잖아. 와인을 갖다가 있잖아.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코르크에다가 어디다가 암포라에서 근데 암포라에서 컨트롤이 안 돼. 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걔가 식초로 변해버릴 수 있어.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래? 스포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포리지. 와인이 상하면 식초가 될 수 있어. 상한 거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그러니까 꼬꼬백 만들고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좀 주기도 하고 가열 처리할 때 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인이 잘못되면 있잖아. 그 안에 정말 잘못되면 뭐 이상한 냄새가 끼고 너무 오래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식초화된 것들은 마셔도 된다는 소리야. 와인을 갖다 식초화된 걸 마셔야 될 거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식초를 마셔버리지. 그러니까 와인은 어떻게 잘 보관을 갖다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야, 스왈링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1차 와인을 갖다 1차 아로마 2차를 뭐라 그래? 부케라고 하는 거야. 야, 따라합시다. 1차 아로마 1차 아로마 2차 부케. 야, 1차는 뭐라 그래요? 아로마. 2차는 뭐라 그래요? 부케라는 거야. 와인을 딱 따라주면 그냥 있잖아. 스왈링을 하는 게 아니야. 1차 아로마를 먼저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스왈링을 통해서 부케를 만든 거야. 이건 나중에 와인 테스팅 할 때 있잖아. 다시 한번 알려줄 거야. 야, 와인의 향은요. 1차 아로마가 있고요. 2차 뭐가 있어요? 부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케 맡으려고 그러면 스왈링을 갖다 해야 돼요. 야, 여기 볼 것 같으면 요 병하고 요렇게 생긴 병 주둥이가 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맨 위가 있잖아. 옆으로 이렇게 쫙 나와서 이건 어느 스타일?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미국 와인 있잖아. 주둥이가 옆으로 약간 튀어나왔어. 일반적인 프랑스 와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오므라들어. 와인병 볼 때. 근데 얘는 미국 거는 있잖아. 딱 그래서 와인병만 봐도 이거 미국 건지 알 수가 있어. 이게 보르도 건지 알 수가 있어. 부르고뉴 건지 알 수가 있어. 독일 건지 알 수가 있어. 헝가리 토카이 와인인지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 아까 와인병 이렇게 보여줬잖아.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와인병만 봐도 여러분들 이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거 어느 나라 거구나 이렇게 각인할 수 있다는 소리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 와인은 발효된 포도주스. 오늘날 많은 기술이 개발되지만 와인 제조업자들은 예전의 방법을 고수한다. 포도를 으깬 다음 나머지는 다 자연이 알아서 하게 도와준다. 옛날에는 저렇게 발로 밟아서 으깼어. 근데 요새는 어떻게 기계로 하겠지. 요즘도 핸드메이드 하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은 어떤 와인? 비싼 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메이드라는 것은 있잖아. 어떻게 될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품 백 있잖아. 그것은 기계가 만들진 않아.
한 땀 한 땀 사람들이 손으로 꼬맨다고. 그러니까 그 아치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든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되는 거야? 명품 음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음식을 만드는 놈들이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해썹도 모르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서비스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막 만들어내고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음식이 명품이길 원한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가꾸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서 손님들에게 내놨을 때 있잖아, 요건 10,000원짜리가 되고 이건 미슐랭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있잖아,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 뭐 흑백 요리사, 거기서 한번 그랬더니만 난리가 아니야. 난리다. 사람들 그쪽 가서 먹으려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곳을 만들고 그런 곳을 평가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질을 좀 높여. 그런 거 나중에 할 수 있어. 나중에 돈 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흑백 요리사 식당, 근데 요리하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서는 안 되는 거죠. 순댓국집도 가보고 호텔 레스토랑도 가보고 환경적인 것들도 잘 따져서 그런 데서 나오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거리냐 아닌 거리고, 이런 데서 이런 음식이 나오네. 좀 달라지는 것들이. 와인은 적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위도 근처에 야,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인 벨트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 그 벨트 안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될까?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북쪽은 어때요? 춥잖아. 남쪽은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북쪽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어.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독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있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레드와인을 잘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레드와인이 어떻게 건강에 좋다고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많이 찾으니까 억지로 레드와인을 만드는 국가인 거야. 근데 그걸 굳이 독일의 레드와인을 마셔야 될 논리가 있을까? 근데 뭐 가성비는 좋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도 한번 마셔보는 거지. 굳이 레드와인 마시는데 독일 와인을 찾아야 될 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독일은 화이트 와인 이렇게 이제 와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약간 스윗한 맛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리즐링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뭐 약간의 그쪽은 독일은 어떻게 설탕을 좀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와인들은 어떻게 돼? 약간 스윗한 맛이 나. 자, 위도 적도에 대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 서재벨의 진정한 포도래, 자연과 과학, 예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인간이 처음으로 와인을 제조했을까? 요 지금 암프라를 성분 분석을 갖다 해본 거야. 아까 그렇게 돼 있는 거. 했던 거 화이트 와인도 만들고 레드 와인도 만들었다는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갖다 지금 합니다. 과학자 패트릭 맥거버는 와인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고대 그릇 조각에 남아있는 흔적을 연구하고 있다. 고대 그릇 조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불려졌던 이름이 안성근이가 암포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이. 근데 아까 와인을 어디다 담아요? 병에다 담는 것은 그 나중에 무엇이 석탄이 발달이 되면서 고온 열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 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고온이 없으면 있잖아, 나무로만 떼서는 있잖아,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아. 한계가 있어. 근데 나무로 말고 석탄을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고온을 온도가 될 수 있어서 그때 어떻게 돼? 유리공예가 발달이 되는 이제 사건도 뒤에서 얘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This is a sherd from Iran, dated approximately 3500 BC. There's these red splotches which are scattered around, very dark reddish splotches, which are solid residue of the material that's settled out of the ancient wine.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단서는 타르타르산이다. 야, 타르타르산은 어디 있어? 레드 와인에 있는 거야. 타르타르산. 한린이 나오는 타르타르산은 있잖아, 레드 와인에 있는데. 타르타르산은 포도의 특이 성분이다. 맥거버는 고대 와인 성분을 긁어내고 한 번 끓인 뒤 적외선 스캐너에 넣어보았다.
The red line represents the modern synthetic chemical compound, tartaric acid, and the blue line represents the ancient sample that we've extracted from this sugar. Well, they match up very closely, and the conclusion that we would draw is that the high level of tartaric acid indicates a grape product. 인류는 최소한 7,000년 전부터 와인을 제조했다. 7,000년 전부터 인류는 와인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소리를 갖다 그런 얘기를 갖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이 항아리다. 이 항아리를 우리가 이제 암포라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Happens to be the oldest published wine vessel established by chemical techniques in the world. It's from Iran, dating about 5500 BC. So essentially, we've got a 7,500-year-old vintage that we could maybe scrape out a little sample and give a try. And using that little chert ther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it had white wine, and inside that vessel, you see a reddish residue. So we have both the red and the white already. BC 5,500년경에 있잖아. 벌써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갖다 재배했다는 것들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을 갖다가 했잖아요. At 5500 BC, it seems. 와인의 기원을 밝히는 것에 비하면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Partly because it's intoxicating. There's just no way around the fact that having alcohol in it is going to make a difference. But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wine. 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향이야. 맛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향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컨디션, 보관도 중요한 거고 서비스 온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야, 향이 좋은 것은 맛이 좋을까? 그렇지만은 않아. 향은 쏘쏘한데 맛은 엑설런트한 것들이 좀 있고, 향은 엑설런트한데 맛은 쏘쏘한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향 위콜 맛은 아니라는 소리를 갖다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인에서 중요한 것은 맛과 향입니다. Is all about smell and taste, and these are very primitive senses. These are things which affect us on a hormonal level.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5,000년경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한다. 노아가 그때쯤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대홍수 이후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되었다. 성서에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해 발가벗은 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노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와인은 곧 고대 세계의 사치품이 됐다.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원했지만 포도나무 덩굴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았다. 게다가 저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금세 시초로 변하기 일쑤였다. Have sulfur, they didn't have bottles, and they didn't know how to keep wine for more than say a year or so. 대체로 와인은 귀족들의 술이었고 평민들은 맥주를 마셨다. 고대 시대에 와인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 특히 이집트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를 준비할 때도 와인을 빼놓지 않았다. 야,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도 왕릉 같은 데 뭐 이런 데 있는 거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와인병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그러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죽는데 말이야. 와인을 넣어놨던 것도 귀하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 예전에 있잖아. 좀 신분이 되는 사람은 뭘 마셨대? 와인을 마셨고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대? 맥주를 마셨대.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알코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은 썩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에다가도 있잖아. 약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있잖아. 와인을 갖다 약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올 거야. They imported wine to go into the tomb of one of these Dynasty Zero pharaohs at 3150 BC. And they brought in 700 very large jars from
the region of Israel and Palestine. 곧 이집트인들은 와인 제조 기술을 익혔다. 이집트 백화엔 포도를 발로 으깨고 포도 원액을 항아리에다가 나일강을 통해 운반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축제 때마다 벌거벗다시피 한 하녀들이 귀족들에게 와인을 대접했고 귀족들은 컵에다 와인을 담아 마셨다. 야, 어디다가 와인을 마셨대? 컵에. 컵. 예전에는 유리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토끼 같은 데다가 마셨을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와인의 병 모양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 와인 글라스는, 와인 토기는. 근데 이게 점차 하면서 슬림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지. 거의 모든 파라오의 무덤은 3세기를 위해 와인 항아리를 보관해두는 저장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자, 와인 저장실을 뭐라 그래? 와인 우리 요즘에 와서 셀러라고 그러잖아. 와인 셀러, 와인 냉장고. 근데 이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깊숙이 파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다가 와인을 보관하는 거야. 지금 이런데. When Howard Carter entered the tomb of Tutankhamun in 1922, he found several dozen wine jars. They gave the vineyard, the vintage date, the winemaker's name. 야, 그때도 있잖아. 딱 봤더니만 수십 개의 와인 항아리에 생산 연도, 생산자 이름, 용도까지 이런 것들 그것을 갖다 뭐라 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 에티켓이라고 그러잖아. 요새 와인 에티켓, 와인 레벨이라고 그러거든. 와인 레벨을 보면 거기에 몇 미리, 알코올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으며 포도 품종은 어떻다는 것들을 어디에 와인 레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뭐라 그래? 와인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레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에티켓이라고 그러는 거야. And even the purpose of the wine. Some jars were labeled good or very good. There was a jar labeled for merit. 야, 항아리마다 고급, 최고급 혹은 축제용, 세금용이라고 이렇게 있었어. 이것을 갖다가 와인을 갖다 분류하는 데 있잖아. 프랑스 그래도 와인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데야.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하는 거? 와인을 등급으로 분류했어. 제일 좋은 걸 아팔라스, 홍도라지, 꽁트롤레 정부가 하는 거 최고급이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예전에도 그런 등급 체계가 있었고 지금도 와인을 등급으로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꽁띠가 잘하는 데는 있잖아. 불과 이렇게 손만 뻗으면 있잖아. 이쪽에서는 있잖아 한 병이 어떻게 된 돈 1,000만 원짜리 하는 게 생기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있잖아 1달러, 2달러짜리 와인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1m, 2m 정도만 떨어지는 그 사이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이제 오늘은 이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저쪽 이러지 않잖아. 해가 떴다가 지는 곳은 있잖아.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받을 수 있는 때로는 있잖아.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땅은 정해져 있는 거. 위도 적도로에서 있잖아. 그쪽에 있는 데가 포도를 가장 재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And they came with taxes. And there was one jar labeled for early returns, sort of the prototype of the Bon Voyage gift. 고대 문명 국가에서 와인은 쾌락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됐다. 기원전 450년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누구? 그리스의 의학자 누구? 히포크라테스는 있잖아. 와인을 약으로 처방을 갖다 하기도 했다는 거야. 환자들에게 와인을 처방했다. To cure all sorts of ailments and also to balance the system. And it was also said to make the face beautiful, make the hair grow, clean the teeth, and enlivens one's spirit. 히포크라테스는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와인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야, 와인에 분명히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량의 와인이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면 하루에 몇 잔? 한 잔. 한 잔, 두 잔 정도. 무슨 와인? 레드 와인을 마시면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뚱뚱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하루에 너무 많은 거 말고 한 잔, 두 잔의 와인이 있잖아. 정말 레드 와인은 좋은 와인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기를 좀 먹는 현대인으로서는 레드 와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는데 와인이라고 있잖아. 꾸준히 넣을 것 같은 별로 이게 좋지 않을 텐데 육식을 하면서 와인을 같이 해줄 땐 소화 기능과 그다음에 이런 효능료들이 많이 좀
효과적인 것들이 좀 있다는 것들을 밝혀준 얘기들을 갖다 하는 거야. There are compounds that have an effect in your body. Quercetin is a minor tranquilizer. Resveratrol helps to lower. 자, 이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와인,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이 라스베라트롤은 있잖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낮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도 있잖아. 좋은 영향을 갖다 준대. 발기부전제에도 있잖아. 이게 좋아.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것들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있잖아. 레드 와인 광풍이었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레드 와인. 근데 그걸 갖다가 한 잔, 두 잔만 마시겠냐? 그게 독이 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레드 와인, 꼬꼬백 만들듯이 양파를 넣고 와인을 갖다 넣어서 이러한 별의별 음식들이 많이는 성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Cholesterol in the blood. So these are positive things, but this has only been understood in the last maybe 15, 20 years. 자, 라스베라트롤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 불과 있잖아. 한 40년도 안 됐어. 이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와인이 식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수에 와인을 넣어 마셨다. 야, 왜 그랬을까? 아니면 있잖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썩어요. 물이 흘러야지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물이 될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을 거야, 예전에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했었던 거야. 그 안에 뭐 잘못된. 근데 거기에다가 와인이라는 게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걸 중화시켜주는 역할들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와인을 타서 마실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아는 사람들은, 신분이 상승됐던 사람들은. Microbes can live in water, and no human pathogen can live in wine with the alcohol 생기는 물에서 content. 번식하고 This is a 알코올 성분의 pyrus, 와인은 which is the main 살수 drinking 있는. vessel of ancient Greece, very elegant, very beautiful.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마시던 이런 넓적한 막걸리 마시던 이런 사발처럼 생겨 있는 데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마셨어. And Greek wine was always drunk diluted with water, usually 1 to 3 or 2 to 3. To drink it undiluted was considered the mark of barbarians or savages. It was very uncivilized. 그리스의 한 작가는 와인을 물을 타서 마시면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진한 와인을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 식민지 야, 이게 전부 다 포도밭이야. 이게 유럽의 포도밭에 가면 이게 산 밑에 있는 이게 어마무시야. 우리가 저쪽에 있는 무슨 평야 가면 뭐죠? 우리는 쌀 농사 짓고 있잖아. 그랬듯이 걔네들 거기는 전부 다 무엇이야? 포도. 와인. 포도나무를 갖다 이렇게 심어놨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 똑같은 포도 품종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는 키비네 세피뇽, 여기서 여기는 멜로, 여기는 키비네 프랑. 왜? 토질마다 있잖아. 자랄 수 있는 컨디션, 환경이 때와가 달랐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 유럽에 있는 프랑스니 이태리 이쪽에 있는 들은 그런 것들을 아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많은 양의 포도를 재배했고 이탈리아 남부지방은 아예 포도밭이라고 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현재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와인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는 새로운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야, 로마 제국에 이제 등장으로써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제 세계를 전부 다 이제 점령을 갖다 하기 시작을 갖다 하지. 그러면서 그곳에다 뭘 했냐면 포도나무들을 갖다가 다 이제 심기 시작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기원전 200년경부터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있잖아. 이 로마 제국의 이런 전쟁 뭐 이런 것을 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포도 재배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9세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와인 문화가 이제 발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갖다 할 겁니다. 몇년까지 로마 군단이 식민지를 건설한 곳엔 어김없이 드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Wine was central to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Romans at every level of society. In Roman writing, wine was an essential part of life. It was a cornerstone of civilization. 특히 폼페이 사람들에게 와인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약품이었다. 당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주요한 와인 무역항이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폼페이 사람들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인간 깔때기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With excavations around the town of Pompeii, they discovered 31 villas and 31채의 빌리지 이런 31개의 구역을 갖다가 했더니만 그 안에 와인을 재배한 데 29군데가 있었다는 거. 그럼 다 재배를 갖다가 와인을 갖다 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야. 29 of them were wine estates, encircled by vineyards with wine aging in the cellars and amphoras. 요게 암포라예요. 암포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이런 만들어졌던 와인을 보관하던 것들 요걸 암포라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There were 200 wine bars and 100 wine shops in Pompeii, a town of about 20,000. 로마의 와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특히 귀족들이 와인을 마실 때 내용을 못지않게 와인을 담아 마시는 그릇 또한 매우 중요했다. 야, 와인을 마시는데 그릇이 중요한 것은 있잖아.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갖다 그래서 우리 블라인딩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야. 와인을 갖다 꽁꽁 해놓고 따라주고서 테스팅을 하고 이게 멜로시아, 캐비넷 세비뇽이야, 이게 프랑스 거야 이걸 알아맞힌다고. 근데 그건 어떻게 연습되어지는 거야. 많이 마시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식사 시간이 재밌어지는 거거든. 근데 식사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가 정치적인 너는 여당이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을 갖다 식사 시간에서는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밥 먹으면서 뭔 얘기? 와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갖다가 하는 거지. They formed their cups in molds, and you could hold it in two hands and drink out of it very easily. As the technique evolved, they started blowing small glasses. 야,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작은 유리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런 나무를 못 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엇을 갖다가 불을 갖다 얻을 때 석탄이 이제 대체로 해서 화력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유리공예가 이제 발달이 된다고 아까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있잖아. 나무를 떼서는 이걸 유리를 녹일 수가 없을 테니까 고온이 나와야 될 텐데. Which are incredibly light and of beautiful color. So the glass was something very, very precious on the table. 로마인들은 와인을 멋진 유리병에 담았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을 요새 말로는 디켄터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디켄터는 와인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있잖아. 그걸 따라주는 것들. 맨 처음에 디켄터 이런 식으로 좀 생겼지. 와인병에다가 이때는 어떻게 돼? 와인병 따로 디켄터 따로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보관해 놨던 것들이 이런 병이었는데 이런 손잡이가 있는 걸로 해서 와인병을 갖다 많이 놀러갈 것 같으면 와인을 보관하면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손잡이 빼놓고 와인병 모양처럼 생기게 됐겠지. 상류층은 최고급 와인을 마셨고 노예들은 일할 때 힘을 얻기 위해 묽은 와인을 마셨다. Would be about the same alcohol content as beer. And they would drink that in the fields for refreshment. That was a source of. 야, 알코올의 농도가 와인하고 있잖아 맥주와 같았대. 지금의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4.5도. 지금의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몇 도? 14도 정도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들이 알고 있었을 때는 있잖아.
14도까지 있잖아. 올리지를 못했을 거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알코올 도수가 낮았을 거야 예전에는. 같은 이유로 로마 국민들 또한 매일 와인을 배급받았다. 와인은 곡식이나 우유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와인은 암포라라고 하는 흙으로 빚은 커다란 항아리에 담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팔려나갔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암포라. 다시 한 번은 이걸 뭐라 그래요? 암포라. 암포라라고 얘기합니다. You find on the Italian mainland crafted pieces like this that are in fact from Spain originally. So that letter here, LQS, which is Lucius Quintus Secundus, Lucius Quintus the Elder, was a well-known winemaker in Spain. And he exported his wine all the way to Rome, but also all as far as Hadrian's Wall and the Rhineland as far as Cologne. 로마인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고대 가니아인들도 오래전부터 포도를 재배했지만 외래 품종까지 들여와서 와인 산업을 프랑스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들이었다. 현재 프랑스의 이렇게 프랑스는요, 여기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프랑스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제 파리. 주요 포도 산지도 로마인들이 만든 것으로 멜리, 부르고뉴, 부르고뉴. 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이 프랑스의 이렇게 지도 중에서 요쪽이 보르도고요. 요쪽이 부르고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역 프랑스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롬벨리 지역, 보르도 지역, 부르고뉴 지역, 그다음에 쌍파니 지역 뭐 다 나옵니다. 루아벨리, 샴페인 등입니다. 자, 부르고뉴, 롬벨리, 보르도, 루아벨리, 샴페인을 샴페인 지역. 요 되게 프랑스는 있잖아. 전국을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냐 그러면 와인이 다 생산되는 국가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있잖아. 이렇게 좀 유명한 지역들을 좀 표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프랑스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였다. 갈리아인들이 발명한 와인통은 더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로마의 암푸라보다 운반하기가 훨씬 용이했다. 로마인들은 서기 3세기 전부터 와인을 통일하며 운반했다. 로마 제국은 와인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와인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야만족들도 와인을 좋아했지만 로마법은 이방인들에게 와인 판매를 금지했다. 결국 이것은 5세기경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대규모 침략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커스, 즉 듀. 야, 바쿠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 바쿠스 뭐의 신이야? 술, 디오니소스? 바쿠스. 그러니까 이게 음료 얘기하고 와인 수입하는 회사들, 바쿠스라는 회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집 예를 들어서 바를 갖다 한다 그러면 스토리를 그렇게 얹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집이야. 그럼 바쿠스라고 있는 것도 매력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집은 뭐 역사 전통성과 무엇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음식에 스토리를 얹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노란 와인이 이렇게 지어서는 안 돼.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와인의 이 뭐 그러니까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와인의 국가를 갖다가 조사를 갖다 할 때 어떻게 음식, 문화, 축제, 그 다음에 와인을 갖다 살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들이야. 오니소스가 등장한 정도로 와인은 로마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사실 로마 시대 이전부터 와인과 종교는 밀접하게 관련됐다. 구약성서와 탈무드에 와인과 관련된 일화로 가득하고 예수의 첫 번째 기적 또한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7세기경 와인과 종교가 팽팽하게 맞섰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와인은 악마의 돌고기로 이슬람 교도들은 와인을 멀리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와인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쟤네가 완전 수업 들었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기독교 수사들은 완벽한 와인 제조법 연구에 몰두했다. 교회는 시일제를 통해서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 대부분은 포도원이었다. 수도는 교회 의식에도 사용하고 또 이윤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했다. 당시 와인 제조에 앞장섰던 프랑스의 한 수도회 덕분에 와인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르고뉴의 슈터 수도회는 12세기 와인 제조에 적극적이었던 수사들이 만든 것이었다. 슈터 수도의 수사들은 포도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찾기 위해서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테스트했다. 그는 땅의 형상을 비롯해서 배수, 토질, 그리고 태양의 각도까지 자세히 기록했으며 심지어 각각의 토양을 비교하기 위해 흙을 먹어보기까지 했다. We make a point of doing our best in all areas, but that's because we think that working in a creative way is also a form of prayer. Working with the things of the earth is working with the things of God. We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연구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수사들은 지금까지 부르고뉴 최고의 포도원 부지로 알려진 땅을 정확하게 집어냈다. 클로브저의 포도원처럼 특별한 땅은 벽으로 둘러싸여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발로 포도를 으깨는 예전의 방법으로 와인을 생산했다. 그러나 수사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클로브저의 저장실 안에 거대한 와인 압착기를 만들었다. 야,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거대한 압착기야. 포도를 갖다가 수확해서 이 안에다 넣어놓고 사람이나 말이 이걸 빙빙빙빙 돌려서 그래서 압착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압착시키는 겁니다. The Citer monks would put 4 tons of grapes in the square lower part of the press here, which was called the mantis. maybe 4톤 가량 들어간대요. 4톤이면 어마무시한 양인 거야. 그 안에다가 한꺼번에 압착을 갖다 해서. Then they'd use a wooden arm attached to a huge screw, this screw that you see right here. The arm was turned by 8 to 10 men. All this exerted a downward pressure of 7 tons on grapes, and the juice would run through the slats and flow into a vat like this one here. 이 와인 압착기는 1116년에 처음으로 발명된 이후 20세기 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사용됐다. 그러나 수사들이 이룩한 진짜 성과는 포도원에 있었다. 그들은 지질학과 기후의 아주 작은 차이가 와인의 질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부르고뉴에선 같은 지역의 포도원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도 와인의 질에 따라 가격이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클로브저를 비롯한 여러 포도원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생산하는 자클란드에는 수사들이 발견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Donc le fait de comprendre pourquoi un lieu est capable A particular thing is capable each year. 야, 포도원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맛은 가지각색이야. 품종별로 있잖아. 다 맛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Giving you a spectrum of taste that is between 80 and 90% the same. It varies only about 10 or 15% each year because of vintage, crop. 자, 90% 정도는 맛이 같고 10에서 15% 정도만 조금 다르다는 거야. 85% 정도까지 맛이 같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Hot cycles, we have the sun, we enter the vines, etc. Yeah, that's really. 자, 생장주기. 그러니까 태양을 많이 받았든지 그래서 있잖아. 이거 몇 년도 산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그것을 갖다가 몇 년의 수확을 갖다가 했느냐. 그해 일주일에 하면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 수박, 참외, 그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 있잖아. 여름철 과일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 먹을 때 있잖아.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 참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복숭아 같은 것을 갖다가 있잖아. 먹어봐봐.
그러면 아무 맛이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물을 다 빨아먹어서 그거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과일에 있잖아 당분이 없는 것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장마철에는 있잖아 과일 잘 먹어야지. 왜냐면 쭉 빨아들여갖고 그렇게 물이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어떻게 되면 과당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테러와 몇 년도에는 유럽의 포도밭이 어떻다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을 빈테이지 차트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야. L'exploit. C'est quelque chose d'extraordinaire. 야, 요거 그랑크루 와인들 이게 지금 있잖아 안반이거든 안반. 좋은 와인은 이런 안반 위에서 자라. 그리고 밑에 있잖아 이거 돌이 없고 그냥 자갈밭이잖아. 이때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 얘기를 갖다 지금 할 텐데. 이것의 지질학적인 차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클라디에르는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땅에서 재배된 포도가 땅속의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은근한 향이 나고 맛이 깔끔한 최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이 안반 위에서 자란 이게 1등급 포도를 갖다 자란다는 거야. 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 거 있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질의 와인들. 그러니까는 비싼 와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 그와 대조적으로 안반 아래쪽에 흙이 깊게 덮인 곳에서 재배된 포도는 세련된 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자, 그래서 와인은 어떤 데서 자란 와인이 좀 좋냐? 척박한 땅에서 자란 와인이 좋다. 100군데가 넘는 각각의 땅에서 재배된 질 좋은 포도로 제조된 유명한 와인. 100년 넘게 사용된 와인 저장실에 보관된다. 와인을 마셔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포도가 재배된 곳에 따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Et donc vous avez ici, this wine mirrors the soil it came from. 야, 와인은요 토양의 특징을 갖다 반영합니다. 와인은 토양의 특징을 갖다 반영합니다. 안반 위에서 자랐던 것들은 토양의 특징을 잘 반영을 갖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랑크루 와인을 갖다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Qui représente his round, thick tannins from a rich. 야, 비옥한 토양에서는 있잖아. 비옥한 우리 딱 거름진 땅에서는 있잖아. 탄닌 성분을 함유가 있겠지. Alors, where the mother rock was buried deep below, in a sense, where one was becomes the wine itself, since in the end we too are the vegetal. 야, 사람의 몸도 와인과 비슷하니까 와인하고 있잖아. 사람하고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게 벌어서 자식들에게 있잖아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고 이러듯이 포도나무도 있잖아 이렇게 힘들게 그런 것들을 수분과 영양분을 가져와서 두고 알갱이한테만 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Of the organic. And with our bones, we are kind of memory of the mineral. These connections are always interesting. Intéressant ces connexions. 시토스도의 스사들이 만든 와인을 비롯해서 중세시대에 제조된 모든 와인은 로마시대 파산된 나무통에 저장돼. 이걸 뭐라 그래? 이것을 오크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크통. 이제 이 오크통이 발전된 것은 이제 와인 제조 기업 기술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크통에다 만들었겠지. 그 전에는 어디다 저장해서 암포라에다가 했으니까. 그 암포라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 스폴리지 날 수 있는 확률들도 되게 많았어. 야,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유리 기술이 발달된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그러나 와인의 맛과 수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발명품. 혁명적인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 등장합니다. 유리병과 코르크마켓. 이 두 가지가 와인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리병과 코르크마개 이것이 와인을 상징하는 것도 왜 보관도 잘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나 와인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코르크와 유리병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됐다. 1600년대 중반까지 와인은 공기가 잘 통하는 나무통에 저장됐다.
야, 공기가 잘 통하면 어떻게 될까? 와인이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시 보충을 갖다가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기술력인 거야. 그래서 요즘에 와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시작을 했겠지.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알코올 도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 옛날에는. 때문에 와인은 1, 2년 안에 시초로 변하기 일쑤였다. Without bottling, as it's done now, wines were shipped in barrels. And the old wines were cheaper than young wines because they're gradually going out of condition. 로마 시대에도 유리병이 있었지만 식탁에서만 사용되고 깨지기 쉬웠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유리병을 갖다가 있잖아. 이렇게 해두면 둘이 부닥치면 깨지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뒤에 이제 와인병에다 짚을 쌌던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끼안티 와인들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태리 끼안티 클래스코 끼안티 이런 와인들이 이제 족보가 있는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선 자,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400년경부터 무역사님들이 그 유명한 키안티병을 만들어서 썼다. 요겁니다. 유리병에다 있잖아. 지프로에서 이렇게 해놨어.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리병끼리 부닥치면 깨지질 않는 거야. 그런 경고성도 갖고 왔지만 요 끼안티 와인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건 뭐냐 그러면 퀄리티 좋은 와인들을 이렇게 보관했겠지. 왜 이거 지프로 전부 다 그럴 수 없었을 테니까. 토스카나 지역의 끼안티 와인입니다. In order to protect the glass during transportation, they covered it in a straw basket, which actually also gives the bottle a stand. 튼튼한 유리병은 우연히 발명된다. 1600년대 중반, 연구가 제임스 익스는 숲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유리를 제조할 때 불가마에서 나무 태우는 것을 금지시켰다. 야, 영상 감자. 숲이 사라질 것 같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만 배. 그래서 있잖아. 나무를 못 베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석탄이 발달이 됐다는 소리를 갖다가 하는 거야. 유리 제조업자들은 대신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더 높은 열을 낼 수 있었다. Having a higher heat, you can have a stronger formula of glass. Sand, soda ash, potassium, and these materials which will bond better, making a stronger glass. 실린더 모양의 유리병은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됐다. 원래 양파 모양이던 것이 실린더 모양으로 변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다. 이렇게 양파식으로 맨 처음에 와인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던 건 뭐냐로 와인을 보관하기 이걸 용이하지 않았던 거야. 와인을 눕혀서 보관하잖아 요새. 근데 이걸 갖다 생각을 해봐봐. 그럼 한 2줄밖에 못 샀을 것이고 그 많은 수확량들을 어떻게 보관을 갖다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달이 돼서 지금의 이제 와인병은 이제 발달이 됐던 거야. Well, the first bottles were called onion bottles. These were then called the mallet bottles. They had a reinforcement around the neck which made the cork finish possible. The modern-looking bottle, the bottle that was use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this is actually marked Chateau Lafite, the cylindrical shape allowed it to be put into a horizontal position so that the cork would always... 자, 그렇게 해야지 눕혀서 보관하기 코르크가 안에 있는 코르크가 항상 젖어서 있잖아. 드라이 되지 않는 거야. 야, 코르크 나무는 있잖아. 수축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리고 세워서 보관하면 이 와인이 코르크가 와인에 적셔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가 말라버리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 근데 얘를 눕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르크에 와인이 젖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와인, 유리병, 코르크, 보관 방법 되게 중요한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Stay wet. 유리병과 깔끔하게 덕분에 밀폐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해졌다. 그럼 예전에 뭐 세워서 저장했어? 숙성된 와인은 여러모로 다르다. 이런 모양.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야,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와인의 색. 모양 와인. 야, 화이트 와인은요 오래 보관하면 색이 어떻게 될까? 오래 보관하면 진해집니다. 레드 와인은 오래 보관하면 색이 어떻게 될까요? 흐려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칼라로 딱 봤을 때 있잖아. 어떻게 되면 진한 거 있잖아. 좀 오래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요. 아니, 저 영한 와인일 수 많고 흐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빈티지가 좀 오래될 수 있는 와인이야. 근데 품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 시라지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걸 많이 저어주면 어떻게 돼? 칼라가 좀 진해지잖아. 그런 것들 시라지가 그래서 유독 진하다. 유독. 따라해야 약간 기억이 잘 남잖아. 와인을 살펴보자. 왼쪽은 1년 된 것이고 오른쪽은 12년 된 것이다. You can notice the color. On the newer wine, almost purple. 오른쪽이 좀 더 요게 좀 더 붉다. 진하지. 여러분들 육안으로 좀 봐도. 더, 네. 요게 있잖아. 색은 것은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데 숙성이 될수록 어떻게 돼? 산화가 좀 되면서 칼라를 조금 잃어가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